우리는 매일 돈을 뭐 먹지를 고민하며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죠. 하지만 혹시 이 정도쯤이야 가끔은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속 익숙한 물건들이 치매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경력의 생활과학 전문가이자 한국생활환경연구소 소장이신 이형민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치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이니까요.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법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매일 쓰는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도 치매와 연관이 있다니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도대체 왜 이런 생활용품들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살생물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생물제는 세균이나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제품의 보존력을 높이고 항균 효과를 내죠. 하지만 이러한 살생물제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에게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개운하다는 느낌 때문에 구강청결제를 쓰고 나서 물로 잘 헹구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박영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영수 씨는 평소 입냄새에 민감하셔서 구강청결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사용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좋아서 물로 헹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셨고요. 몇 년 전부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최근의 일들을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인지 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고 의료진은 박영수 씨의 생활 패턴과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들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과도한 구강청결제 사용과 불충분한 헹굼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본인의 사소한 편리함이 이렇게까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품들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실리콘 도구들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강청결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궈내셔야 합니다. 개운함을 위해 살균 성분을 입안에 남겨두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헹궈내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제 사용 후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냄새를 덮는 것보다 근본적인 공기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아예 사용을 줄이고 천연 방향제나 숯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흠집이 생기거나 오래된 경우 미련 없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랩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플라스틱 만두 용기 등을 젓가락으로 긁어먹는 행위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셔야 합니다. 환경부와 식약처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PS 소재의 용기, 즉 흔히 스티로폼 느낌의 일회용 용기나 라면 용기 등은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긁을 때 미세 플라스틱 용출량이 더욱 많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리콘 주방도구는 편리하지만 세척 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소재보다 세제가 더 많이 잔류할 수 있으니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세요. 실리콘도 영원한 제품이 아니므로 흠집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흠집이 많거나 변색되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명확하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연구진은 성인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폴리스타이렌 계열의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 실험에서 위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항암제 내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PLA 소재의 제품들도 뜨거운 물에 닿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독성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수님, 특히 페트병 생수가 미세 플라스틱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요? 저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안전할까요? 밥솥 내소치나 알루미늄 식기류도 괜찮을지 걱정되네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페트병 생수가 미세 플라스틱의 주된 노출원 중 하나입니다. 페트병은 고온 고압의 성형 가공을 거치는데 이때 미량의 수분이 남아있으면 조직이 끊어져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어 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삼각 티백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WHO 역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페트병 생수는 이제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편리한데 어떤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60대 김철수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소 운동을 즐겨 하셔서 하루에도 몇 통씩 페트병 생수를 드셨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를 느끼셨고 결국 혈액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되셨습니다.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직접적인 치매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체 내 미세 플라스틱 축적이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료진은 김철수 씨에게 페트병 생수 섭취를 줄이고 다른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밥솥 내소치나 알루미늄 식기류는 안전한가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물을 담아 다니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용 정수기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 주기적인 필터 교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장을 나올 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수도관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니 한 번쯤 검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음용에 적합하다면 수돗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 바다 오염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끓이는 탕 종류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출량과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섭취를 피하고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안으로 흠집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밥솥 내솥과 알루미늄 식기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솥 내솥은 매일 밥을 짓는 데 사용하는 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내솥의 재질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영원히 녹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솥 표면에 붉거나 검은 점 같은 부식 흔적이 보인다면 니켈이나 크롬 같은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크롬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솥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육안으로 부식 흔적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밥솥 제조사에서 내솥만 별도로 판매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코팅된 내솥의 경우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져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솔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나 호일도 주방에서 흔히 사용되죠. 알루미늄은 산도가 높거나 염도가 높은 음식과 만나거나 뜨거운 열에 노출될 때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들어온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루미늄의 과도한 노출이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염도나 산도가 높은 음식은 알루미늄 용기에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치찌개, 토마토 소스 요리 등은 가급적 다른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성식품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가스레인지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그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만 생각했는데 설마 매일 사용하는 집안의 가스레인지에서 그런 위험 물질이 나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오염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발생하는 연기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발생하는 주된 유해 물질은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나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산화질소를 대기오염에 따른 주요 건강 위험 요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스를 태울 때 발생하는 고온은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특히 요리하는 분들은 고농도의 이산화질소를 직접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흡입된 이산화질소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유입되어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손상시키거나 뇌의 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그럼 요리할 때마다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일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정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대 최미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미정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시면서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환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물인지 능력까지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료진은 최미정 씨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했고 장기간의 주방 내 이산화질소 노출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미정 씨는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그럼 이산화질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스레인지 사용을 멈춰야만 하나요?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대부분은 요리할 때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조금 여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창문을 최소한 2군데 이상 활짝 열어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맞바람이 치게 만들어 유해가스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 금지 추진 법안이 진행 중이며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레인지로 교체하기 어렵다면 요리 전후 10분 이상, 그리고 요리 중에도 수시로 충분히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으니 잠깐이라도 환기 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요리는 이산화질소 외에도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네요. 저도 오늘부터 알려주신 방법들을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치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면 좋은 습관 5가지입니다. 1. 가스레인지 사용 시 창문 2군데 이상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하기. 2. 구강 청결제 및 치약 사용 후 물로 충분히 헹궈내기. 3. 흠집이 나거나 오래된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는 미련 없이 교체하기. 4. 뜨거운 음식에 랩 사용 금지하고 냉동식품은 찬물에 해동하기. 5. 페트병 생수 대신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정수기 물 담아 마시기.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1.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로 튀김, 볶음 등 장시간 요리하기. 2. 구강 청결제 사용 후 입안의 잔여물을 그대로 남겨두기. 3. 오래되고 흠집난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 아깝다고 계속 사용하기. 4. 플라스틱 용기 표면 긁어 먹거나 뜨거운 음료에 플라스틱 티백 사용하기. 5.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염도, 산도 높은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조리하기. 건강은 저축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뇌 건강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